최근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한국의 K-팝 전문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테스트를 위한 파일럿 방송이 아니라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게다가 공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영방송국이라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편성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의 스토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시작 전 1초면 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의 공영방송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30살의 그레테입니다. 드디어 K-팝 프로그램이 저희 방송국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한국 음악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정기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정말 기쁘지만 솔직히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제가 4년 동안을 준비해온 방송인데요.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죠. 처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만 해도 동료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왜 하필 K-팝이냐?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독일 방송국에서 주로 다루던 음악 장르는 클래식이나 록과 재즈 같은 류가 중심이었고 K-팝은 그때만 해도 한류라는 이름으로 젊은 층 일부에게만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상사들도 K-팝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때만 해도 한류가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중이기는 했지만 독일에서는 아직 그 파급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려니 외롭기도 하고 저 혼자만 이 아이디어를 믿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면서 저는 제안을 2번이나 거절당했는데요. 청취율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 전통적인 청취자층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주된 이유였죠.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독일의 라디오 청취자들은 대개 중장년층이 많아서 K-팝이라는 장르가 낯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 현상입니다 라고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매번 거절을 당할 때마다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다행히도 K-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BTS와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유럽 투어를 하면서 그 인기가 눈에 띄게 증가했죠.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독일 내 K-팝 팬덤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상사들에게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그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여전히 저항이 있었고 K-팝이 독일 청취자들의 취향과 맞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계속 제기됐죠. 특히 동료 중 한 명은 우리가 왜 한국 음악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냐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답니다. 그 친구는 전통 음악의 가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하였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그 친구와는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같은 방송국 안에서 서로 다른 음악적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실히 느꼈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었어요. K-팝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음악 저작권이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이 문제로 예산팀과 몇 차례 충돌도 있었답니다. 예산팀에서는 그 돈을 다른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일 방송국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K-팝의 팬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 이제는 독일에서도 젊은 층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몇 달에 걸친 협상 끝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보고서를 쓰고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는지 모른답니다. 정말 보고서만 봐도 속이 더부룩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겨냈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드디어 프로그램이 편성되었을 때는 그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잊혀지더라고요. 첫 방송을 시작하는 날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를 켰을 때 느꼈던 감정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답니다. 그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첫 곡을 틀었죠. 첫 방송의 청취율은 예상보다 더 높았고 저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독일 내 K-팝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적이었는데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팬들이 SNS에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동안 K-팝 관련 콘텐츠를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은 팬들에게 있어 신선한 충격이자 축제 같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특히 팬들이 가장 반겼던 부분은 K-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와 음악이 함께 소개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대부분의 K-팝 팬들은 그동안 유튜브나 해외 방송을 통해 가수들의 음악과 무대를 접할 수 있었지만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가수들의 생각을 심도 있게 들을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라디오에서는 가수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음악의 제작 과정, 그리고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팬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팬들이 이 방송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남겼답니다. 또한 이번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내 다양한 연령층의 K-팝 팬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에서뿐만 아니라 K-팝에 관심이 있는 중장년층의 반응도 꽤 긍정적이었답니다. 그동안 K-팝을 멀리에서만 바라보던 이들도 이번 방송을 통해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한 중년 청취자는 우리 아이가 늘 K-팝에 빠져 있길래 무슨 음악인지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함께 들어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K-팝이 세대 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도 한 셈이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K-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들의 반응도 꽤 있었는데요. 처음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신나고 중독성 있는 음악이네요. 앞으로 더 찾아서 들어봐야겠어요 라는 후기들이 많았죠. 이는 K-팝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라디오 방송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셈이죠. 게다가 프로그램을 기획한 저희 팀에게 보낸 감사 메시지도 적지 않았는데요. 팬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음악을 매우 세심하게 다뤄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했죠. 이렇게 제대로 된 K-팝 방송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 부탁드려요. 라는 메시지들이 이어졌답니다. 이를 통해 K-팝 팬들이 얼마나 이러한 방송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이 방송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K-팝이 이렇게까지 독일에서 인기를 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5년 전만 해도 K-팝이 뭔지 잘 몰랐고 솔직히 별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K-팝이 독일에서 정말로 큰 현상이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그저 아시아 음악 정도로만 여겨졌던 K-팝이 이제는 독일의 젊은 세대들에게 중요한 문화 코드가 되었죠. 제가 K-팝에 빠지게 된 것은 제 친구 엠마 덕분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그녀가 저에게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화려한 영상과 퍼포먼스에만 눈이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음악 자체는 크게 와닿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부터 K-팝이라는 게 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K-팝 뮤직비디오를 찾아보고 가사 번역도 읽어보고 하다 보니 어느새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K-팝 팬들의 열정이었는데요. 이제까지 독일에서 이렇게 열정적인 팬들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락이나 메탈의 팬들이 상당히 열정적이기는 하지만 K-팝 팬덤은 그 열정의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팬들이 단순하게 음악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수의 가치관과 메시지,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깊게 공감하였는데요. 그것을 통해 자신들도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부분이 독일의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독일 사회는 전통적으로 개성을 중시하는데 K-팝 가수들이 보여주는 자기 표현과 창의성, 그리고 무대에서의 퍼포먼스가 젊은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거죠. 저는 그 열정에 압도당하면서도 흥미를 느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열광할까? 궁금했죠. 그래서 K-팝 팬들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K-팝은 그저 음악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죠.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독일에서 열린 K-팝 콘서트에 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때는 사실 단순히 직업적인 호기심 때문에 갔었던 것인데 현장에서 느낀 에너지는 정말 엄청났답니다. 무대 위의 아티스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관객들 모두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한국에 있는 콘서트장에 온 기분이 들었죠. 정말로 그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그때 저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구나. 진짜로 이 문화가 독일에서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느꼈답니다.
그 후로 K-팝에 대한 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저 흥미로운 현상 정도로 보던 것이 이제는 독일에서 중요한 문화적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BTS 같은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독일의 팬들까지 그 메시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단순히 음악 이상의 무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노래로 사랑과 자아 존중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메시지가 보편적이라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독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프랑스나 스페인, 영국 등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고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이어졌죠. 독일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점점 강해졌는데요. 특히 10대와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K-팝은 하나의 커다란 문화로 자리 잡았죠. K-팝의 인기는 단순히 음악적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각 멤버들의 개성과 인간미를 드러내며 팬들과 소통하는 데에 매우 진심이었죠.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K-팝 가수들의 태도는 독일의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예를 들어 독일어로 직접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독일 팬들은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K-팝이 독일에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많은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독일 내에서 한국 음식점들이 성행하고 한국 드라마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죠. 이 모든 것이 K-팝을 통해 독일에 퍼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 팬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말 인상 깊었죠. 이러한 요소들이 K-팝 가수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K-팝을 좋아하게 되면서 저 역시도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음악이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K-팝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심했는데요. 독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독일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공영방송들이 그렇겠지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독일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나라에서는 공영방송이 다양한 목소리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와 음악을 소개하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K-팝 프로그램이 독일 공영방송에서 정규 편성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방송이 추가되는 것을 넘어서 그 문화가 이제 독일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답니다. K-팝이 독일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되었지만 그동안은 주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즐기는 문화였어요.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K-팝 영상을 보는 팬들이 많았죠. 하지만 공영방송에서 K-팝을 다루게 되면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진답니다. 공영방송은 전통적으로 신뢰를 받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된다는 것은 K-팝이 더 이상 인터넷 문화로만 여겨지지 않고 독일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독일 공영방송은 항상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시해 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는 대중의 요구와 사회적 흐름을 깊이 고려하죠. K-팝 프로그램이 편성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도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검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 역시 처음 제안을 했을 때는 K-팝이 과연 독일 공영방송에 적합한 콘텐츠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니까요. K-팝이 독일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장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일부는 그것을 단순한 청소년의 문화로 치부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K-팝의 대중성과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답니다. 특히 K-팝이 단순히 음악과 퍼포먼스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와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를 계기로 공영방송 내부에서도 K-팝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음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고
K-팝의 배경과 의미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았답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가지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독일의 많은 가정에서는 여전히 공영방송을 주요 정보원으로 삼고 있고, 특히 음악과 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시청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따라서 K-팝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에서 방송된다는 것은 이제 K-팝이 독일 전역에서 더욱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르와 문화를 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랍니다. 특히 K-팝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독일 사회에서 한국 문화가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클래식 음악과 유럽의 대중음악이 주를 이루던 나라였답니다. 그런 독일에서 비유럽권의 음악, 특히 아시아에서 온 K-팝이 공영방송을 통해 다뤄진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른 것이죠. 독일 내에서 K-팝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그 팬들이 사회 전반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상징이기도 하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K-팝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할 계획인데요. 단순히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K-팝 가수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K-팝 팬덤의 문화까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독일 내에서 K-팝에 대한 더 넓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독일 시청자들에게 K-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현상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이번 K-팝 프로그램의 정규 편성은 단순히 독일 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것은 유럽 전역과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적 전환점이 될 수 있죠. 독일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나라로 문화적으로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인데요. 그러한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K-팝 프로그램이 정규 편성되었다는 것은 한국 문화가 유럽에서도 점차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 K-팝은 이미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열기는 주로 팬덤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공영방송과 같은 공식적인 매체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러한 면에서 이번 독일 공영방송의 정규 편성은 유럽 다른 나라들에게도 하나의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내에서의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요. K-팝을 단순히 인기 있는 음악 장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한국 사회와 문화, 그리고 K-팝 가수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까지 다루게 된다면 독일 사람들은 K-팝을 통해 한국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럽 내 다른 방송국에서도 K-팝이나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다루게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K-팝의 인기는 굉장히 높은데요. 독일에서의 성공적인 정규 편성은 이들 나라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K-팝을 다루는데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겠죠. 그렇게 K-팝이 점차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답니다. 특히 유럽은 다양한 문화와 음악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곳이잖아요.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K-팝이라는 아시아의 대중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이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K-팝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 패션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함께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겠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K-팝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젊은 세대가 K-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미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영방송을 통하여 더 정제되고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세대들도 K-팝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듣다 보면 한국 음악이 이 정도로 세련되었나? 이 가수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깊다 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번 편성은 K-팝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K-팝을 단순한 청소년 문화 혹은 아이돌 중심의 상업 음악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음악적인 완성도부터 팬들과의 교감, 그리고 특별한 서사 구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람들은 K-팝을 단순한 음악 이상의 문화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가지는 문화적 창의성과 독창성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럽에서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도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제 K-팝까지 정규 방송을 통해 소개가 된다면 한국의 대중문화 전체가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한국과 유럽 간의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K-팝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통해 시작된 문화적 흐름이 결국에는 더 넓은 차원에서 한국과 유럽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K-팝 프로그램의 정규 편성은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독일 사람들이 한국 K-팝의 매력을 알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K-팝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과의 갈등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는 저만의 확신이 있는데요. K-팝이 독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독일 청취자들도 K-팝을 더욱 깊이 즐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문화 간의 교류를 돕는 다리 역할을 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이 독일에서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공영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계시는 그레테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정규 프로그램 편성까지 가신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독일 전역에 한국의 음악이 울려 퍼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PD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앞으로의 K-팝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